안녕하십니까. 입법 독재에 맞들인 민주당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에 200석이 가능하다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일부에서는 낙관론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총선 200석 논란이 가열돼 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가장 먼저 범민주 세력과 국민의힘 이탈 세력 연대로 200석 희망 화두를 던진 후 정동영 민주당 상임 고문과 이탄희 의원이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영 고문은 지난 1일 KBC 광주 방송에서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했고, 이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연합 200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당이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 있다며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강도에 당내 혁신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론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로 불리는 김두관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진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입법 독재에 맞들인 민주당 내에서 200석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지적이 아직은 거셉니다. 김두관 의원은 5일 SNS에 우리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4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장군들이 앞장서지 않고 병사들만 사지로 몰면 누가 따르겠느냐? 친명 안방, 비이재명계인 비명 험지로 방향을 잡았다가는 100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영남권 중진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 친윤 인사 등 40여 명이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계속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6일 국회 방송에서 당내 내년 총선 낙관론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는 중도층이 떠나고 민주당 안 되겠다 하는 것이라며 그런 목표야 당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건방진 소리는 하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자는 내부의 의견을 의식해서 이재명 대표도 6일 총선 기획단 1차 회의에 참석해서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총선 기획단장을 맡은 조정식 사무총장도 분열과 오만은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으로 출발한 민주당은 현재 168석으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과시해온 민주당이 200석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일 채널A에 출연한 정혁진 변호사는 200석이면 개헌 발의와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200석을 거론하는 진짜 이유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이 논의돼야 하는 개헌 발의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와야 하는 데다가 현 윤 대통령은 탄핵당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반면에 입법 독재를 계속하고 싶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200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180석을 갖고도 일을 저렇게 했는데 200석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전 국회의원은 지난 4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쌍특검법이라고 불리우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24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서 12월에 표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이 이 두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하는 의석수가 200석이라며 이만큼의 힘을 주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으로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 200석이 자꾸 거론되는 데에는 이러한 심리적인 밑바탕이 있다는 것이 최 전 의원의 설명입니다. 정동영 민주당 고문이 200석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 신지호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목적 외에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아부하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정 고문이 과거 노인 폄훼 발언으로 민주당을 어렵게 만들었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 또 200석 발언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정 고문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하니까 나는 공천해줘도 괜찮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외부적으로는 200석 발언에 대해 경계령을 내렸지만은 속내는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 200석 낙관론을 갖고 있는 것은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수능을 망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킬러 문항 난리 때문이라며 정부를 원망할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200석이 자꾸 거론된 데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은 채널A에서 과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1대 총선 직전 180석을 거론한 데 대해 국민들은 오만한 걸 가장 싫어한다면서 당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본투표에 보수표가 결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동영 고문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공식 의견이 아닌데도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 전체가 오만한 것으로 비춰진다며 과거 노인 폄훼 발언으로 당을 어렵게 했는데 지금 200석 발언을 왜 하느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200석 발언은 과거 이해찬 전 대표의 20년 장기 집권 구상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년 장기 집권을 거론하던 이해찬 전 대표는 2018년에는 50년 집권까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2019년 2월 이해찬은 2022년 재집권으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발언으로 100년 장기 집권에 대한 비전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이와 같은 발언 이후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3번 참패했습니다. 오만한 당을 향해 국민들이 냉엄한 심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